자,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도움을 받는 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투자하다 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손해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아주 막연한 상태가 됐을 때 혹시 누구한테 물어보시나요? 저는 이분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 자, 대신 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 황호봉 본부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소개가 어떠셨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네. 팬데믹 때 갑자기 제가 전화했었잖아요. 네. 팬데믹 때 저 길 가다가 네. 본부장님한테 전화해갖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막 그때 저한테 완전 해안을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저는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렇죠. 네. 그 전부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 아마 잘 들으시면 이 본부장님의 이야기에서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본부장님 일단 오늘 뭐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좀 최대한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네네.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제한된 시간에 좀 많은 얘기를 드리려다 보니까 네.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가 조금 많은 것 같기는 네네. 해요. 근데 제가 뭐 이제 빨리빨리 좀 이렇게 넘겨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네. 좀 여유 많이 드릴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아까 이제 투자 조언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제 시장에 굉장히 좋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뭐 이제 주변에 뭐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뭐 있으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는 뭐 증권사 가면 PB 분들도 사실 많으실 텐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현직에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투자를 업으로 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됐는데 네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투자의 순서 또 그다음에 제가 보는 이제 시장의 관점을 어떻게 이제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드렸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이라고 하니까 뭐 하시는 분인지 사실 저희 회사에도 본부장님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인지 헷갈리겠지만 펀드 매니저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관들로부터 자금 받아서 어디에 돈을 넣을지, 어디에서 돈을 뺄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지 실제 결정하고 직접 투자하시는 분, 펀드 매니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신 분은 펀드 매니저입니다. 제가 그 소개를 안 드렸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시장을 파악해 나가시고,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까지 네. 소개해 주실 거죠? 예. 일단은 크게는 사실은 4단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제 그거에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네. 또는 이제 그 시나리오 밖으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직업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일반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투자라는 게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투자를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아니면은 지금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그다음에 판단을 하고 네.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좀 더 매력적인지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뭐 성장인지 가치주의인지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주식인지 채권인지 네네. 이런 거를 좀 먼저 판단을 해볼 수 있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제 투자를 이제 실제로 하는 거고요. 네네. 투자를 이제 하면서 이제 틸팅이라 그러죠. 이제 좀 이거를 이제 바꿔가는 이제 그런 작업을 좀 네네.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네. 아이고 이거 잘못 짚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걷어내기도 하고 네네. 이제 새로운 걸 갖다 넣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4단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저희가 보통 진행을 하는데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지금 투자해야 될 때인지부터 해주실 거예요? 네. 될 그거부터 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응하는 네네.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네. 대응하는 사람들이라 뭐 아예 그냥 뭐 투자금을 넣고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라고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은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투자를 새로 만약에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뭔가 변화를 주셔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변화할 만한. 네, 변화할 만한 타이밍은 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현금을 다 통째로 들고 계시다라고 네네.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보셨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사실 투자자,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거는 포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인데 내 친구 혼자 막 잘 사는 네,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전에도 사실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런 해에는 30%가 올랐어. 네. 또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런 해 이런 종목은 2배가 올랐어. 네네. 그거를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다 먹으려고 하면은 네. 그 해는 뭐 다 먹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은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자기 밥그릇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것만큼 밥그릇이 크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넘칩니다. 넘쳐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겪었던 저의 이야기 같아요.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네네. 먹겠다라는 사실은 겸손한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네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사실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이제 주식이니까 네. 주식부터 좀 한번 그럴까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부터 보죠. 주식. 네, 네. 한 3페이지를 먼저 세 번째 페이지.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차트가 좀 복잡하게 사실 돼 있기는 한데, 네. 요거는 S&P 500의 네. S&P 500의 선행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선행 이익을 그 블룸버그에서 모아놓은 거예요. 네네. 통계적으로 모아놓은 차트인데, 제가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차트를 한번 쭉 다 그려봤어요. 네. 근데 이 차트를 그려놓은 게 사실은 보고 이랬구나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여기서 보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포인트를 이렇게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연초에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거를 가지고 추정치를 올려잡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연도별로 얼마큼씩을 올려잡았는지를 이렇게 쭉 다 이제 나열을 해드리기는 했어요. 네네. 나열을 해드리긴 했는데, 2000년부터 2023년도까지 쭉 보시면 올려잡고, 그 올려잡은 거를 연말까지 지킨 해도 있고, 네. 지키지 못한 해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제가 지키지 못한 해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빨간색. 현저하게 지키지 못한 해는 녹색도 이제 지키지 못한 해예요. 네네. 다 못한 해는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요 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익의 개선, 그러니까 이익의 개선치죠. 어떻게 네. 보면은 이익이 요만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한 해는 주식이 빠져요. 왜냐하면 그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네. 성장과 금리의 함수예요. 그래서 성장을 지켜내지를 못하면 주식은 일단은 안 좋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실제로 결과치를 놓고 봐도 성장을 지키지 못한 애는 주식이 이렇게 빠집니다. 네. 빠지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침체가 오기도 하고. 저 밑에 써 있는 그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요게 23 요 이건 뭐예요? 해의 수익률이에요. 주식 수익률? 네, S&P 500의 요 해의 수익률인데, 네.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빠진 해, 못 지킨 해는 다 대부분 마이너스가 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난 해들이 종종 있어요. 네네. 그럼 종종 있는데, 크게 이렇게 플러스가 난 해는 어떤 해냐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네. 요 해는 너무 쉽게 짐작을 하시겠지만 연준이 방향을 바꾼 해예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고 기다리다 네네. 얘기하는 피봇이죠. 뭐 보시면 2012년도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유럽 연준이 재정 돈을 위기 풀었죠. 있을 때. 예, 네. 돈을 풀었죠. 돈을 풀어서 뭐 9년부터 10년까지는 사실 저거를 했었고, QE1을 했었고, 그쵸. 네. 그 다음에 10년부터 11년까지는 QE2를 했었고, 11년서부터 12년도까지는 QE3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네. 이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기억납니다. 해서 이거 웬일이야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다들 실망했죠. 네. 근데 12년도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QE3를 바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섰던 해고, 네. 16년도는 사실은 자금을 풀던 해는 아니었지만, 네. 15년도 말에 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고 16년도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여파가 꽤 컸어요. 그래서 옐런 의장이 그 당시에 네. 2월달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금리를 천천히 올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향을 바꾸면서 주가는 뛰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넘어갔고, 19년도는 우리가 다 아는 그쵸.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걸 해서 세 네네. 번의 금리 인하를 맞아요. 했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무려 거의 30% 가까이 뜁니다.
그리고 뭐 저기 22년도 같은 경우는 못 지켰으니까 당연히 그쵸. 엄청 많이 빠졌죠. 어허. 결국에는 사실은 피봇 때문에 시장이 거의 다 돌아섰고 이 G가 안 좋은 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피봇밖에 연준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 결국에는 피봇입니다. 왜냐하면 이익 상승률이 보면은 이거 다 평균 내면 15%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5% 정도밖에 안 올렸어요. 네.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지금 올해 5% 정도밖에 못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한 상황이에요. 네. 뭐 너무 쉽게 사실은 요즘은 데이터를 접하긴 하시지만은 네. 그분들은 사실 국내에서 받는 평균 그 펀드 매니저들 연봉의 거의 한 10배 이상을 사실은 받으시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게 그 정도고 사실은 지금도 오늘자로 조회를 해봐도 219.xx예요. 이게 2023년 포드예요? 네, 지금 2023년도 그러니까 네. 올해 말까지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거냐를 계산을 해봤을 때 네. $220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가 얼마에 마감됐죠? 작년도까지가 지금 작년도 마감을 한 게 $220에서 5%가 적은 상태에서 마감을 했고 네. 거기서 5% 올린 게 $220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 $220 사실은 이상을 221달러, 22달러 이렇게 올려서 쭉 가면 네. 이거 주식 할 만한 해구나라고 네네. 이제 계속 저희도 보면서 이제 비중도 타고 베타도 높이고 그쵸, 이제 막 그쵸. 이렇게 가는데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익만 봐서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이익 전혀 안 늘어나가 네. 결론이네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기다 20배 곱하면 그게 4,400이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목표 S&P 네, 목표 맞습니다. 주가가 되는 네. 거고 근데 20배 못 곱하니까 한 16배 정도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뭐 지금 16배에서 19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잘 보는 데는 4,000, 4,100 이렇게 네네.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얼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이익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시장이 높아질 이유가 예. 없네요. 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처음에는 여기서도 못 버티고 빠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의외로 잘 버티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몫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이익 전망도 안 좋은데 이제 제가 이제 사보타지라고 했는데 이제 네. 회방꾼이죠. 어떻게 보면은 고의적으로 회방할 수도 네. 있고 이제 장애물을 놓을 수도 있고 이제 어.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연준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수요를 낮춰야 되고 네. 기업이 이익이 막 잘 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인플레 잡는 게 우선이라고 계속 이제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이게 좋게 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그쵸. 거죠. 네.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네. 결국에는 뭐 혹자는 아예 그냥 침체를 유도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작년 9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틀 뒤면은 이제 보게 되실 이제 SEP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SAP고 이제 거기에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온 게 6월 달까지는 사실은 실업률을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은 올해 2023년도에 3.9% 정도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작년 6월 달에 예상을 네. 했던 2023년도의 실업률. 근데 9월 달에 4.4%로 올려 잡았습니다. 네. 0.5% 포인트 정도 올랐죠. 네. 이게 이제 샤메 법칙이라 그래 가지고 네. 이게 이제 뭐 저기도 많이 이제 인터넷에도 나오고 이제 사람들도 그래요? 요즘은 이제 많이 아는 건데 실업률을 0.5% 포인트가 그 전 12개월의 저점 대비 올려 잡게 되면은 네. 저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 9월 달에 내놓은 게 뭐냐면은 침체 갈 거예요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언제라는 건 없고요. 네, 그게 이제 내년이죠. 올해. 네네. 이제 작년에 봤을 때 이제 올해는 올해.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연준은 실업률로 한 거네요.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작년은 실업률 빼고 났으면은 다 사실은 침체를 간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재고도 떨어지고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PMI에 보는 이제 신규 이제 주문, 뉴 네네네. 오더도 사실은 거의 10월달 이후로는 반토막이 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표가 사실 실업 저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지금 이제 4.6%까지 지금 이제 올려 잡은 상황이거든요. 12월달에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올려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청문회 했었잖아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상원 의원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한 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엄청 세게 밀어붙이죠. 그렇죠. 네.
당신 이렇게 하면 내년에 4.6%까지 간다고? 네. 1% 정도 실업률 올라가면은 실업자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네. 200만이 나와. 음. 200만을 담보로 지금 당신은 지금 플레이를 하는 거냐라고 네네. 하니까 파월 의장이 꾹꾹 참고 있다가 네. 마지막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거 인플레 잡을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네네. 이제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연준도 사실은 그 방법밖에 없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실업을 그러니까 침체로 가는 길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럼 앞으로 바라볼 때 침체가 올 거라는 걸 그냥 감안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뭘 하든 간에. 네. 그러니까 베이스 시나리오는 침체가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1월달 주가가 좋으면서 맞아요. 잊어버렸어요. 네. 근데 연준은 이미 12월 달에도 경고를 또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 12월 달에 SEP를 보면은 올해 바라봤을 때의 미국의 GDP 성장률이 1.2%로 9월 달에 예상을 했는데 네. 12월 달 FOMC 끝나고 나서 딱 나왔을 때 0.5%밖에 안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성장률을 반으로 지금 내려잡은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12월 달에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네네. 거고 이 성장을 다 꺾어버린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침체를 머릿속에 깔고 가셔야 되는 침체는 거. 깔고 가자. 네, 네.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시기는 상관없어요? 시기도 사실은 그것도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시기가 조금 뒤에 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이벤트가 한 번씩 터지죠. 이게 터졌잖아요. 네네. 앞에서도 터졌죠. 이제 엄청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작년 이제 올해 1월 달에 사실은 이제 요 데이터가 떴는데 요 데이터가 익숙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재무제표입니다. 아, 이게요? 네. 근데 보시면은 여기 디맨드 디파짓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요구불 예금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네네네. 그리고 세이빙 디파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적금 같은 거 포함한 네네. 이제 저축 예금이고 네. 이자를 주는 거죠. 네. 타임 디파짓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정기 예금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40%. 그죠? 마이너스 39.6%. 네. 마이너스 43.7%. 이미 펀드런이 나고 있었던 그 뱅크런이 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네. 그럼 딱 보면은 아 이거 심상치 않네. 음.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고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개별 이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문제가 많았던 사실은 그쵸.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침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런 이벤트들이 하나씩 터지면은 아 이거 진짜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네네. 거기에 뭐 지금 이제 FRC 같은 이제 이 사태도 지금 또 마지막에 이제 터지고 네네.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침체로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번에 되게 빨랐죠. 네. 엄청 빨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SVB 사태가 터지고 나서 딱 그 주말에 뜬 거예요. 네. 연준 홈페이지입니다. 네. 연준 홈페이지에 연준이 이 내용을 딱 바로 공시를 했어요. 네. 긴 내용을 사실은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유동성 압력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유동성 압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자 한다라고선 딱 대놓고서는 쭉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 제가 그냥 포인트만 가져올게요. 누가 FRB가 어떤 거를 BTFP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을 해서 네. 1년 동안 은행들이 요런 어카운트들 그다음에 크레딧 유니언 우리말로 따지면 신협 같은 데죠. 네네네. 이런 데들한테 은행 여기까지 다 만약에 미국 국채나 아니면은 에이전시 본드 그러니까 에이전시 본드라는 게 이제 뭐 지니메, 페니메 이런 데서 네네네. 발행한 채권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MBS 갖고 있으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액면가로 대출해 줄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싼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네네.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로 따져보니까 4.37%더라고요. 어. 이게 이제 기준금리보다도 사실은 낮은 거거든요. 네네. 4.5, 4.75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25빌리언을 우리가 빌려줄게. 재무부에서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네. 이 정도면은 많이 막아놓은 거죠. 그럼 FRC는 왜 터졌을까? 네.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퍼블릭은 왜 터졌을까? 이 친구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담보가 네. 이 담보가 아니었어요. 지방채를 가지고 있었던 네네.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지방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맡길 담보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300억 달러를 다 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지금 예금을 인출해 나가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재무부에서 엄청 또 저는 이렇게 감동을 한 게 네.
어벤져스가 등장을 했잖아요. JP 모건을 필두로 한 그쵸, 어벤져스가 그쵸. 등장을 한 거예요. 네. JP 모건은 지금 연준을 거의 설립하다시피 한 주체예요. 맞아요. 네. 네. 로스차일드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JP 모건까지 해서 네. 사실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의 역사를 그쵸, 보면은 그쵸. 네. 이 이제 딱 다 모아가지고 큰 형이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침체가 오는 게 자명하기는 한데 네. 정말 큰 침체는 안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대응이 너무 빠르고 네. 그리고 굉장히 잘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끝은 안 볼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속도는 조금 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트렌드를 바로 볼게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선행지수예요. 이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네. 선행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기업들의 이익이 꺾여요. 네. 꺾이죠.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부터 이게 이제 기업 이익인데 네. 어떻게 될까요? 꺾이겠네요. 네, 꺾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되게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사실 다시 한번 트렌드를 사실은 보셔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은 어떨지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한국 관심들 되게 많으시니까 한국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는 수출이랑 환율을 주로 많이 보고 그다음에 네. 반도체를 봅니다. 네, 그렇죠. 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반도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사실은 볼 때는 수출의 증가폭이 확대될 때는 코스피가 좋아요. 증가폭. 네, 증가폭이 네. 좋을 때. 어. 그럼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수출의 마이너스 폭,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의 마이너스 폭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고는 있어요. 좋아지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약한 상황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또 뭘 봐야 되냐면 환율을 봐야 되는데 네. 환율이 약해질까요? 지금 강해질까요?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더 힘이 세지 않을까요? 네,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네. 그러니까 시험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생각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환율은 사실 너무 많은 복합적인 요소로 그렇죠.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은 모른다는 게 제 생각이고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네. 플러스로 가는 동인이 확실히 나올 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네네. 그거는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반도체 자료를 좀 가공한 자료예요. 네네. 반도체 자료를 가공한 건데 이거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케이펙스를 계산을 한 거고 네네. 그 케이펙스들이 얼만큼 그 성장을 하는지에 대한 속도를 계산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속도가 작년보다 올해 대비 얼만큼 느는지, 네.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느는지를 본 건데 그 케이펙스가 플러스로 올라갈 때는 거의 대부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져와요. 주식. 예, 주식이죠.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 그 반도체. 요 마이너스가 난 게 글로벌 반도체 인덱스입니다. 네. 반도체 인덱스인데 올해 딱 놓고 보시면은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25%인데 주가는 이만큼 올랐어요. 음, 지금 근데 그러면은 요게 거품일까요? 아니면은 진짜 그 어닝을 반영을 한 걸까요? 선반영? 믿고 싶죠. 그렇게 믿고 싶죠. 네. 사실은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삼성전자 뭐 이제 반도체 최악이다라는 네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나고 있는데 요거는 하반기 가면 저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바닥을 찍고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대신증권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생산 기업들이죠. 네네. 이 기업들 자체의 수요들이 굉장히 좀 줄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쇼티지가 날 거고 그래서 네. 이제 가격이 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하반기 정도로 가면은 하반기. 예, 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덜어낼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새로 반도체를 사셔야겠다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저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차피 있습니다. 하반기에 돌아설 거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어차피 내년 말 보고서는 투자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지금서부터 상반기 내내 그냥 나눠서 사시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니야 나는 1년 후 5년 후 볼 거야 라고 해놓고 사고 나면 떨어지면서 엄청 속상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투자는 확신의 싸움이에요. 아, 확신의 네. 싸움이고 51대 49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확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PI? 네. 이제 CPI는 너무 사실은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주거랑 서비스랑 그쵸. 그다음에 유가. 네. 그죠? 유가부터 보면은 사실 유가를 볼 때는 네 가지 봐야 되죠. 수요, 공급, 스페큘레이션, 이벤트 이렇게 네 가지 네네. 봐야 돼요. 네. 이 중에서 동그라미 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동그라미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를 봤을 때는 유가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지금 물가에 도움이 돼.
아, 물가에 도움이 예, 돼. 물감이 되어 있다면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공급, 스페큘레이션 네. 두 가지요. 공급은 사실은 안 되죠. 왜냐하면 공급은 이거는 네. 많이 퍼내야지 사실은 유가가 떨어지니까 아, 우리한테 네네. 지금 도움이 되는 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공급 많이 아, 지금 수요는. 안 하잖아요. 아. 지금 수요가 지금 사실은 동그라미 칠만한 거죠. 수요가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이벤트가 할 만하고 스페큘레이션은 요거는 그 큰 형님들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이거는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수요랑 공급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말씀을 네네. 하시거든요. 근데 이 수요를 놓고 봤을 때에는 조금 빠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유가가 사실은 올해 관심사에서 많이 벌어진 얘기, 많이 넘어간 거는 네. 작년 대비 유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음. 지금 이번 달에도 유가가 발표될 때에 지금 반영된 숫자가 YOY로 따지면 마이너스 7.9%예요. 네네. 아. 그래서 유가는 사실은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의료비 네. 요거도 이제 사실은 IRA 관련돼 가지고도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료비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다 IRA법으로 해가지고 다 거의 이익 환수하다시피 하잖아요. 아, 그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주요 사실 이제 제약 기업들은 다 지금 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네네. 게 번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내놔 맞아요. 사실 다 네. 개헌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서비스죠. 이거는 사실 실업률이 올라가야지 서비스 물가가 사실은 떨어지는데 네. 금리를 세게 올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더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 5월 11일 날 타이틀 42가 끝나요. 아, 네. 예, 요거는 사실은 이제 한 번쯤은 소개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셨을 것 같기는 네네. 한데 네. 이민자들이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지 마 그래가지고 막았죠. 멕시코를 틀어 네. 막았어요. 이게 이제 5월 11일 날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낮출 수 있는 임금의 그 확률이 꽤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아. 임금 상승률은 더 빠질 거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네네. 하반기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감이죠. 거기에 주거비까지 사실 놓고 보면은 뭐 OER이라 그래가지고 어제 나오신 분도 사실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대부분 다 1년 정도 후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데이터로 그냥 아예 다 잘랐어요. 네. 네, 다 잘라봤는데 정말 보수적으로 보려면 진짜 집값이랑 OER이랑 얼마나 사실은 이게 반영 속도가 되냐라고 네네. 봤을 때에는 고점 대 고점, 저점 대 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저도 이제 물어보는 네네. 이제 조언을 구하는 NH투자증권의 이제 백창규 위원이 저한테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줬는데 네. 이제 백 위원에 따르면은 이게 2년 걸려요. 2년 걸려요? 예, 아. 2년 걸려요. 실질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면 2년 걸려요. 추세로 따지고 보면 1년이 걸리는데 네. 정말 만약에 반영이 늦게 된다 그러면 2년 걸려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CPI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도 집값 떨어지면 사실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네네.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올해 5월서부터는 영향권에 진입을 할 거라는 겁니다. 5월부터.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가는 사실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3월이잖아요. 네. 4월, 5월 CPI가 발표되는 한 6월 정도까지 2, 3개월 정도는 네.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는데 숫자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사실은 공백 상태가 벌어지긴 하겠는데 네. 좀 나름의 컨빅션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2, 3개월 동안은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맞다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네. 올해 기업 이익은 하나도 안 늘어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뭐 있었지? 두 가지죠. 맞아요. 네네. 네, 물가는 별로 걱정이 없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까지 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2, 3개월 동안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물가 떨어지는 거 맞아? 왜냐하면 파월 의장은 계속 잡는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 이번에 25bp 올리고 끝날 거야라고 네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동안 파월 의장께서 해오셨던 그 고집스러운 면모를 놓고 봤을 때는 25bp에 끝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사실 금리는 5월 달에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2018년 12월처럼 올리지 말았어야 될 금리 인상을 한 번쯤은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안 늘어나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는 컨빅션 하에 금리가 올라가면 네. 주가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해진 경로예요. 네네. 그렇죠. 침체까지는 안 갈 정도로 연준이 틀어막아놨고 재무부가 틀어막아놨기 때문에 네.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텨야 될 타이밍인 거고 못 산 사람들한테는 사야 될 타이밍인 거고 혹시 말에 약간 네. 착오 있는 건 네. 같은데,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는 안 오는데 네. 아까 처음에 침체는 꼭 온다는 건 염두해둬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가 안 올 거는 확실한데, 네. 침체는 염두해두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침체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은 물이 반잔 있는 거를 네네. 지금은 반씩이나 있네라는 얘기를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SVB 사태가 터지면서 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원래서부터 그 생각은 하고 계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질 때 사실은 연준이 그런 대처를 취하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조금 던지는 해안도 필요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신 좀 힘든 기간이 앞으로 네. 좀 당분간 나타날 수 있으니 네. 새롭게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자는 건데, 그럼 어떻게, 네. 무엇에까지 준비해 주셨죠? 네. 이게 채권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네. 그거 말고 네. 주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채권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상황에서 컨빅션이 가장 높은 거는 사실은 채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장기채 사셔서 그런 플레이는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ETF로? 네, ETF로. 네. TLT 같은 ETF로 네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한 3.65, 3.7 정도 가면은 한 번쯤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금리가 같아요. 그 정도 네, 올라가면? 10년 금리 네네. 기준으로. 그래서 그 정도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20페이지 넘어서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해자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모아가셔야 되는 기업들의 성향은 이렇게 해자가 있는 기업들을 사실은 모아가시는 상황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네네. 생각을 할 것 같고 요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네네. 뭐 빅테크 사시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 유사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네. 사실은 뭐 브랜드 네임도 있고 경쟁이 좀 센 기업들 네네. 그런 기업들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좀 침체가 오고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조금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다 뒤엎는다. 네. 진짜 정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올해 이번 주에 나오셔가지고 25bp 올리고 끝낼게요. 이제 네. 피봇이 이제, 나타난다. 피봇이 나타난다. 네. 이거 피봇 하반기에 할 수도 있어요. 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을 사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높았을 때 네. 사실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 군이거든요. 네. 부채 비율이 낮고 마진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가장 이제 높이 있는 게 지금 사실 요거는 이 스타일들의 기업들의 한 달 동안의 기업 그 이익들 예상치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면은 지금 별로 안 오르고 있는데 네네. 이 친구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게 지금 주가가 아니라 이제 이익이 얼마나 올라가? 네, 이익 예상치가 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메가캡도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도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사실은 예상치는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려서 올해는 안 좋을지 몰라도 네. 올해 말을 봤을 때 내년 이맘때를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만약에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은 요 MGK ETF, 네네. XLC, 네. SMH, IGV 같은 ETF들을 지금서부터 사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만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침체 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시장 힘들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금 한 방에 하지 말고 네. 나눠서 네. 10개로 나눌까요? 그쵸. 한 10개 정도 나누시면은 아마 네. 저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10개로 나눠서 2주에 한 번씩? 네, 뭐 2주에 한 번씩, 네,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10개로 그러면 나눠서 2주에 한 번씩.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사실은 마이너스는 안 내실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뭐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네. 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인덱스가 70%가 올랐어요. 맞아요. 예, 그 70% 요거 만약에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 사면은 엄청 많이 먹겠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욕심을 좀 줄이시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버티셔서 올해 사이즈를 조금 본인의 그릇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네네. 만드시면 내년 가면은 그 경험으로 굉장히 큰 자금을 만드실 수 있는 밑거름을 올해 마련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AI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어. 하고 그 AI 테마가 다음에 다가올 수 있는 테마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네. 그 얘기로 한번 좀 길게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황호봉 본부장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돈을 받아서 직접 투자하시는 펀드 매니저십니다. 자, 펀드 매니저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